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제 결정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금 뭐 바쁘다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만은 지금 헌재에서 8대 0 이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니 8대 0으로 각하하면 모를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판결을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근데 노무현 때는 말이죠, 사실은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 그래서 파면할 정도의 위법은 없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파면을 기각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열린 우리당 사람들 국회의원을 뽑아줘라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근데 말로 개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돈을 갖다 지원했다든가 무슨 뭐 그런 건 아니고 노골적으로 이제 말로 그렇게 이제 한 건데,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통령을 파면한단 말이냐. 그래서 파면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위법을 하긴 하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했다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판결문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파면당하게 됐는가? 이게 참 우리로서는 아까운 건데, 그리고 참 통탄할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아무것도 파면 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무현은 불법이라도 좀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실은 파면을 당한 겁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무슨 뭐 선거에 조금 뭐 영향을 미쳤느냐, 뭐 개입했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일방적으로 몰리는 가운데 최순실과 경제적 공동체로 몰린 겁니다. 경제적 공동체로 몰리는 바람에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게 되니까 이거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뇌물죄 위반이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경제적 공동체로 엮여가지고서 대통령에서 파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를 본다면 그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사실은 말이죠, 법률 위반 자체가 없습니다. 저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프레임이고요. 내란죄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내란죄는 지금 탄핵 심판에서 지금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 쪽에서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란죄를 철회하는 순간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각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게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각하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심리를 계속했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탄핵이 무효가 아니라 탄핵 재판이 무효다. 허영 교수 같은 경우도 이 탄핵 재판에는 10가지의 우연 요소가 있다, 위법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것은 각하하고 끝냈어야 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가는 그런 어떤 음모를 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뭐냐? 니들이 헌법재판관이라면, 당신들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이거는 정치재판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이잖아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수호하기 위한 재판 아닙니까? 국론을 막기 위한 재판 아닙니까? 자, 그럼 하나씩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란죄라는 것은 이미 심판 대상에서 뺐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내란죄라는 뭐 성립도 안 하지만. 그러면 심판 대상이 5개예요. 크게 보면은. 그게 하나가 이제 국무회의가 과연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적법했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가. 아이고, 국무회의는요 대통령의 심의기관이에요. 국무회의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국무회의가 어느 정도만 갖추면 되는 거지, 거기에 1부터 10까지 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그거 빼놓으면 국무회의가 무효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11명을 기다렸어요. 11명을 맞췄어요. 30분 동안 기다려서 11명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때보다 더 치열하게 토론을 한 적이 없다. 그 전에 국무회의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잖아. 국무회의라는 게 뭐 그 대통령 얘기하고 관계 장관만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 얘기도 안 해. 알지도 못해. 그런 거예요, 국무회의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계엄이라는 거니까 다 한마디씩 한 거지.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각각의 이유가 있었겠죠. 경제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뭐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이어서 안 됩니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진짜 이게 우연이라면 그 국무회의가 그렇게 국무 장관들이 많은데 그 장관들이 대통령님 이거 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계엄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그런 요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면은 대통령이 판단해요.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근데 그걸 대통령 비상사태로 판단한 거야. 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국방 예산 다 깎아버렸잖아요. 국방 예산. 이번에 국방 예산 우리는 뭐 경찰 특갈비, 검찰 특갈비 뭐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국방 예산비를 다 중요한 걸 다 깎아버렸고 간첩을 못 잡게 만들어 버렸고 그럼 나라 거덜내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게 비상 상황이지 뭐야 그러면. 그다음에 또 입법 독재하고 무슨 특활비 독재하고 무슨 뭐 예산 독재하고 이거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럼 비상사태지. 그 판단은 누가 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한다고. 따라서 계엄의 발령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럼 계엄의 해제에 문제가 있는가? 그래 국회의원들이 해제를 해서 해제했잖아 2시간 만에. 그리고 다 해제하는데도 6시간밖에 더 걸렸습니까? 자 그러면 뭐 계엄을 뭐 그 하는 데 있어서 뭐 국회를 왜 봉쇄했냐 무슨 뭐 계엄했는데 그러면 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이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계엄은 군인이 못 가면 그게 무슨 계엄이야 그게. 그게 무슨 계엄이야. 계엄이 바로 군인이 가는 게 계엄이라고. 그 문제가 안 돼. 국회 봉쇄 있지도 않았지만 문제가 안 된다고. 정치인 체포하라는 건 다 체포했어? 누가 하나라도 뭐 팔뚝이라도 잡았어? 뭐 머리채라도 잡고 끌었어? 아니라고요. 다 죄가 없다고요. 그럼 포고령을 보자고. 포고령. 아 포고령에 왜 거기 정치 활동을 갖다 금지하느냐? 아 그럼 계엄하는데 정치 행위를 금지한다고 쓸 수 있는 거지. 그 정치 행위 그럼 일시적으로 거기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게 뭐 집회 결사 같은 것도 금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건. 그러니까 계엄이지. 무슨 계엄이 장난하는 거야? 무슨 애들이 뭐 무슨 소꿉장난하는 거야? 계엄이? 그 계엄을 발령하고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다 법 요건에 따라 이루어졌고 계엄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없었고 가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직권남용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니면 그 애들만 처벌하면 되는 거잖아. 그 계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끼가 개인적으로 도둑질했다. 아 그럼 도둑질이지 그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잘못이야?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했어. 그런데 어떤 군인이 가가지고서 말이야 도둑질했어. 아 그럼 이 계엄군이 도둑질했으니까 대통령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 도둑질은 그 도둑질로만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각하할 만한 사유가 많이 존재하고 각하가 아니라도 기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되지도 않는 우들법 연구원이 무슨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느냐고. 왜 그렇게 법을 갖다가 단순하게 법대로 하란 말이야. 법대로. 헌법재판관들도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안 하고 말이야 엉뚱한 짓 했다가는 황교안 전 총리도 그때 만만치 않아. 거기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저런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야 너 폭동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너 저기 황교안 너 내란죄야. 너 내란 선동죄야. 아 그게 통할 거라고 봅니까? 오히려 영웅 만들어주는 거야. 만약에 황교안이 내란 선동죄로 갇히면 영웅대. 사람은 그렇게 해서 크는 거야 원래가. 사람이 크는 게 깜빵 갔다 온다고 죽는 줄 알아요? 깜빵 가면 큰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영웅되는 거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자 다시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해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해 봐도 탄핵 사유가 전혀 없어. 노무현은 법 위반이라도 있었지. 여기는 법 위반 자체가 없어.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죄가 없지만 엮여가지고 이제 뇌물죄로 그렇게 엮여서 그럼 여기는 내란죄로 엮겠다고? 아 내란죄는 뺐잖아. 아 그럼 포고령 위반으로 엮겠다고? 아 국회 봉쇄로 엮겠다고? 정치인 체포로 엮겠다고? 아이고야 정말로. 아니 뇌물죄로 엮은 거는 그래도 그때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순실하고 뭐 이렇게 티키타카 한 게 그게 잘못됐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럼 최순실하고 그렇게 했냐. 물론 최순실이 잘못한 거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같은 애들하고 노는 게 잘못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뭐 포고령으로 엮고 국회 봉쇄로 였고 아니 지금 곽종건이가 다 해유당했대잖아. 아 그리고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좀 끌어내라고 했다 쳐. 그 끌어냈어? 그걸 끌어내라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게 내란이야? 끌어내라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대통령 그만둬야 돼? 강시엽 TV입니다.